같습니다. 계속해서 중인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인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관청에서 일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인이 응시할 수 있는 과거 시험이라는 것은 무슨 과가 되겠어요? 잡과가 되겠죠. 잡과. 그래서 전문직이라고 함은 역관이나 의관, 화언을 의미하는 것인데, 역관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말이에요. 그리고 의관은 병을 고쳐주는 사람. 궁궐에 있는 의관 같은 경우에는 뭐 왕이나 왕비, 왕자 이런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화원은 국가의 기관인 도화서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풍속화를 그리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중인이 오늘날로 같으면은 통역사, 의사, 화가, 뭐 이런 법률가, 경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유교를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교를 공부해서 문방과 무방과 같은 사람이 된 사람을 굉장히 높이 쳐줬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인의 사회적 지위가 조금 낮았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반과 구별되며 승진도 제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민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민은 농업, 업, 수공업, 여기 이응이 빠졌어요. 이렇게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주로 농업을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민이라고 하면은 주로 농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상민이 바닷가 지역에 살고 있으면은 어업을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군역을 지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말은 일정한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군대에 가서 나라를 위해 군사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농사를 지은 수확물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집안일과 농사일, 옷감 짜는 일을 주로 했어요. 그때 천한 직업으로 여겨지는 일을 하던 사람은 나중에 천민으로 여겨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백정, 광대, 무녀, 기녀 같은 사람들은 원래 신분 자체는 천민은 아니었어요. 조선 초기의 나라를 잡을 때에는 원래는 상민이었는데, 나중에 신분 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면서 천한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 천민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원래 노비는 국가나 양반의 집에 소속되어 있는 재산이고, 그런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노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상민의 생활 모습을 크게 의생활, 주생활, 식생활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은 의생활입니다. 아까 양반의 생활 모습과 비교했을 때 비단 옷처럼 화려한 옷감이 아닌 수수하고 색깔이 적은 옷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일하기에 편리하게 옷을 묶어서 입는 이런 형태도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식생활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양반의 상차림과 매우 비교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반찬이 간소하고 주로 야채, 채소 같은 것을 반찬으로 해서 먹는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주생활인데요. 양반들이 기와집에서 살았던 것과는 정반대게 초가집에서 산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풍속도에 나타난 상민의 생활 모습이 있어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하는 그림일까요? 소가 나오고 밭을 일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그림은 농사를 짓는, 농업에 종사하는 상민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딘 것 같아요? 뭔가 어떤 것을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망치질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곳은 아마 대장간인 것 같네요. 이것이 바로 수공업의 한 종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아 이곳은 어업에 종사하는 상민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이것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여기 위에 지고 있는 것이 뭘까요?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는 대형 마트나 시장이 지금만큼 크게 서지 않았고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서로 지역 간의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부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부상의 형태로 상업활동이 많이 일어났었고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민들의 여가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반의 여가생활이 남자와 여자에 따라 구별되었던 것처럼 상민의 여가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주로 했던 여가생활을 살펴보면은 자, 씨름이고요. 뭘까요? 여기 판 위에 나무 막대기 모양이 몇 개가 있어요? 4개. 윷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뭘 타고 있어요? 줄이 매달려 있는 걸 보아서 그네를 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네뛰기라는 말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자들이 하는 여가생활로서 널뛰기가 있어요. 둘이서 하는 건데 한 사람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한 사람이 반대로 위로 올라가고 반대로 여기 뛰어 올라왔던 사람이 중력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반대편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를 띠게 되겠죠. 근데 오늘날에는 좀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잘 하지는 않는데 단오날 같은 날에 한복을 입고 학교에서 소소하게 체험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하는 여가 생활이 상민에서 달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상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었나요? 그렇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농사일이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힘들게 일해도 때로는 풍년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풍년을 빌거나 힘든 농업 일을 즐겁게 하려고 농업 같은 농악으로 이런 힘듦을 극복하고자 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가 생활이 펼쳐졌습니다. 자, 4번째 신분, 천민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민은 노비와 천하다고 생각되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노비라는 사람들은 공노비가 있었고 사노비가 있었습니다. 공노비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어서 국가를 위해 일하는 노비를 말했었고 사노비는 일반 양반집에 속해 있는 재산으로서 그 집을 위해서 일하는 노비를 말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천하다고 생각되던 일,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표적으로 광대가 되겠죠. 그리고 백정, 무녀, 기녀 이런 사람들을 천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조선 초기에는 상민이었으나 조선 후기가 되면서 천민으로 내려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 노비를 증명하는 문서가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노비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재산으로 취급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사고 팔거나 그리고 아버지의 노비였으면은 아들의 노비가 되는 이런 상속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신분 때문에 권리와 의무를 달리 가지게 되었다는 뜻을 의미하겠죠.